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토트넘 팬이라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면 그토록 기다려왔을 아마존 프라임에서 제작한 토트넘 허스퍼의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다큐멘터리 중 그 첫 번째 편에 해당하는 에피소드 1 A New Signing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리뷰를 함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첫 번째로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어떤 장면이나 영상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리뷰이다 보니 다큐멘터리에 대한 내용 스포가 전혀 없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스포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의 주된 내용은 바로 포체티노의 경질과 무리뉴 감독의 선임이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로 시작하는 이 다큐멘터리는 손흥민 선수의 팬이라면 다시 한번 몸에 전율이 올라오게 만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 이후에 곧바로 이 두 감독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그는 바로 다니엘 레비 회장입니다. 레비 회장은 사실 포체티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은 토트넘이 챔스 결승에서 패배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다큐에서는 이 패배가 팀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기를 봤던 우리들도 당시 심정은 이만저만 속상했던 게 아니었죠. 그 커다란 충격 이후에 다른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바로 3명의 주축 선수들의 계약 문제였습니다. 특히 에릭센이 그중 핵심이었는데 클럽 역사상 가장 큰 경기에서 패배한 직후에 나온 이런 문제들이 포체티노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체티노는 에릭센과의 재계약을 비롯해 팀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 강하게 갖길 원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레비와 강한 힘싸움을 벌였다고 하네요. 긴장감이 감돌 정도로 말이죠. 이렇게 감독과 회장의 갈등을 빚게 될 경우에 감독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포체티노는 그중 한 가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선수단과의 관계죠. 그럼 실패한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성적이었죠. 선수단과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성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감독과 회장과의 싸움에서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챔스 결승에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포체티노의 토트넘은 최악의 시즌 초반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리그 순위는 중위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절정은 2019년 10월 1일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전에서 극강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면서 발생하죠.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가지만 모두 아시는 것처럼 2대7로 런던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죠. 이 경기의 패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대답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오직 감독님만의 문제거나 오직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모두가 관련된 많은 요인들로 발생한 문제니까요. 시즌 초반의 부진에 대해서 말하기는 슬프지만 이 감정에 대해서 납득하는 게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장인 요리스가 인상적인 말을 전합니다. 축구에서 자신감을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최상위의 자신감 말이죠. 하지만 그걸 잃기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토트넘 선수들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면 곧 포체티노가 경질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선수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감이 반영된 경기가 바로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였죠. 해리케인은 이날 경기에서 포체티노가 경질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사 시소코도 포체티노가 경질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과 각별했던 손흥민 선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죠. 손흥민 선수는 포체티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가 이 팀과 저 그리고 선수들에게 해줬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선수들은 포체티노가 경질되길 원치 않았죠. 하지만 며칠 후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다시 패하고 리그 14위까지 순위가 하락하자 선수단의 사랑을 받고 있던 포체티노는 결국 경질되고 맙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포체티노의 경질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아니라고 하지만 머리는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직원들이 포체티노 사무실에서 짐을 빼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후임으로 찾아온 무리뉴 감독이 비어있는 사무실에 자신의 짐을 박스에서 꺼내며 하나하나 채워나가기 시작하죠. 정말 비정한 축구의 세계입니다. 무리뉴 부임 첫날 아침, 식당에 모여서 선수들은 포체티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충격적이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포체티노를 사랑하는 선수들을 무리뉴가 과연 어떻게 자신의 선수들로 장악하는가였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첫날 선수들과의 훈련에서 통성명과 호칭 정리를 시도합니다. 해외에서는 간혹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애칭을 부르기도 하죠. 손보다는 소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의 발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선수들에게와는 달리 알리에게는 너는 너무 느리다 또는 너는 너무 게으르다 같은 말을 직설적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통성명을 하거나 문제가 있는 선수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팀을 장악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무리뉴는 첫날 훈련이 끝날 때쯤 해리케인에게 다가가 다음날 1대1 개인 면담 약속을 잡습니다. 케인과의 면담에서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일단 최근 팀의 경기력에 대한 실망감과 포체티노의 문제로 팀을 떠날지도 모르는 케인을 잡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케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다른 선수단까지 장악하려는 효과였습니다. 워낙 포체티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토트넘이었기 때문이죠. 무리뉴 신임 감독은 케인이 실력과 명성에서도 단연 팀의 중심인데다가 포체티노 감독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케인을 포섭한다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당시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현지에 있었다면 무리뉴가 개인 면담에 손흥민 선수도 넣었을지 궁금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무리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선수단의 영향력을 케인으로 몰아넣고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세크라멘토 코치가 케인이 나가고 난 후에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무사 시소코가 라커룸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러자 그 반응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바로 F모모라고 욕을 한 후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소코가 영향력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반응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크라멘토 코치는 베르통원도 선수들 사이에서 전사로 불린다며 그의 영향력을 이어서 전합니다. 즉, 현재 팀에서 선수들 사이의 실세를 파악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무리뉴는 해리 케인을 조용한 리더라고 표현합니다. 영상 속에서는 확실히 무리뉴가 케인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라커룸에서 다른 선수들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무리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케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가 선수단을 지배한다면 좋은 성적을 위해 케인도 붙잡으면서 팀을 컨트롤하기는 더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곧 무리뉴의 첫 번째 경기인 웨스트햄전 선발 명단을 발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선발 명단에는 선수단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진 시소코와 베르통어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팀을 떠날 것이라고 선언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든 에릭센도 제외되죠. 물론 이 선발 제외는 오롯이 전술상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전에 연결됐던 그 두 선수에 대한 반응과 선발 라인업의 결정을 보여주는 다큐의 구성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술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알리에게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경기에서 무리뉴는 경기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선수단 장악까지도 시도한 것이죠. 영향력 있는 선수들을 배제시키고 게으른 선수에게는 공개석상에서 다시 주의를 주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영상을 본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토트넘 다큐멘터리 에피소드 1 A New Signing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포체티노의 경질과 새로 부임해온 무리뉴가 어떻게 팀을 장악해 나가는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것은 우려했던 것과 같이 아직 한국어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빨리 한국어 자막이 제공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역시 I guess.